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모델 Y L이죠. 네, 6인신 버전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내용 말씀드리고, 그리고 모델 3 플러스 롱레인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X의 테슬라 뉴스와이어 보니까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모델 Y L과 모델 3 플러스 롱레인지를 인증받으면서 공개된 것들, 네, 배터리 용량이라든지 무게라든지 주행가능 거리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모델 3 플러스 롱레인지가 78.4kWh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시고 아니 모델 3 플러스 분명히 배터리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78kWh밖에 안 들어갔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배터리 용량에 대한 기준 자체가 정말 너무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막 75kWh라고 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 75kWh 막 그걸로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상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모델 3의 롱레인지, 그리고 롱레인지가 있으면은 그 밑에 RWD가 있을 거고, 그리고 모델 Y 롱레인지가 있을 거고, 그리고 모델 Y L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같은 조건 하에서 상대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78.4kWh는 우리나라 기준, 인증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 유저블 캐패시티로 보여집니다. 가용 가능한 배터리 용량이 풀이 있고, 그리고 마진을 좀 뺀 실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배터리, 유저블 캐패시티라고 하죠. 이 유저블 캐패시티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유저블 캐패시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봐야 되는데, 물론 이것도 뭐 국가별로 약간 좀 다르지만 제가 주로 보는 사이트 evdatabase.org 사이트인데, 이 주로 이제 유럽 쪽에 나와 있는 테슬라 차량들, 테슬라 외에도 다른 전기차들의 이 배터리 용량을 좀 알려주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뭐 배터리 말고도 보시면 이렇게 전비, 그리고 무게라든지 제로백 이런 거 다 알려줘요. 네, 아주 좀 유용한 사이트고, 여기 보시면은 모델 Y 롱레인지 AWD 이거를 비교를 해야겠죠. 왜냐면은 모델 3 플러스 롱레인지라고 하면은 원래 있던 모델 3 롱레인지, 모델 Y 롱레인지보다 배터리 용량이 6% 정도 증가한 거, 제 구독자분들이 아시죠? 이거 2월에도 한번 좀 말씀드렸었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인증거리가 증가한 거. LG 에너지 솔루션이 모델 Y의 뉴 2170 배터리를 공급을 한다. 6% 정도 증가를 했다라는 거. 네, 그게 이제서야 좀 뒤늦게 공급이 돼서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차는 구니퍼 아니야. 네, 이거는 솔직히 좀 문제가 있죠. 모델 Y 중에서 이제 런치 에디션이 이제 롱레인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런치 에디션이라고 시고 받았는데 금세 구형이 돼버렸어. 왜냐? 배터리가 구형이었거든. 신형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런치 에디션에 안 들어갔다. 참. 그래서 구니퍼라고 자조적인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아무튼 좀 아쉬운 얘기고, 일단 그 구형의 배터리는 유저블 캐패시티가 75kWh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던 셀이 53F 셀이 들어가게 되면서 주행 가는 거리가 증가를 했고, 총 용량이 증가해서 78.4kWh 정도 증가를 했다. 딱 6% 정도 가까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모델 3 플러스 롱레인지라고 해가지고 지금 모델 Y 주니퍼 신형이죠. 신형에 들어간 그 배터리랑 달라진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예전에 파나소닉 배터리를 거의 5년? 아니죠. 4년 만에 따라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년이 늦습니다. 왜냐면은 파나소닉 NCA 배터리, 미국산에 들어가던 배터리는 이미 21년식 6월, 그리고 21년식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퍼포먼스에는 이미 배터리 밀도가 증가한 NCA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거의 한 4년이 늦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전 영상에 뭐였죠? 바로 BMS A079 오류 아니겠습니까? 이 BMS 오류가 지금 호발하고 있는 배터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파나소닉 배터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21년식. 근데 제가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게 바로 21년식부터 파나소닉 신형 밀도가 증가한 배터리 셀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 네, 이 초기형 이 셀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년식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 밖에 22년식부터는 이 발생 빈도가 줄어들고, 20년식은 구형 버전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리콜이 사실 가능할지는 모르겠
있지만 리콜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배터리 제한을 뭐 50만 킬로를 해준다든지 뭐 무제한 해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전 영상을 그렇게 올렸죠. 참고로 이거를 엔진하고 비교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엔진하고는 다릅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보증 끝나가지고 엔진이 고장 났어요. 그래서 엔진 다 드러내고 새 엔진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새 엔진 같은 경우 문제가 생깁니까? 바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문제는 이 배터리, 리만 배터리를 쓰거나 아니면 초반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새 배터리를 넣어줬는데 이 이슈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배터리 팩을 바꿨습니다. 근데 1년도 안 돼가지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갈았는데 또 발생한 경우 BMS 오류 3번이나 겪으신 분이 계실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리만 배터리를 바꿔가지고 그 이후로 이슈가 없으면은 문제가 없진 않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배터리 보증이 끝나가지고 차가 퍼졌어요. BMS 오류가 떠가지고 새 배터리를 갈거나 아니면 리만 배터리를 갈았어요. 2,500만원 이렇게 내고. 근데 1년도 안 돼가지고 배터리가 똑같은 오류가 떠. 그러면은 이거 미쳐 이거 팔짝 삐는 거죠. 이게 정말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전 차량에 대해서 리콜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무제한 보증 정도 아니면 50만 킬로 보증 뭐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 테슬라 오너분들이 좀 납득을 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잠깐 이야기가 샜는데요. 그 이슈가 있는 배터리, 네, LG가 4년이 늦은 게 아닙니다. 4년 동안 이 기술력을 갈고 닦은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이거 한 번에 밀도 못 높였겠습니까? 밀도를 높이려고 했더니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거를 잡으려고 했을 때는 이러한 비용이 발생을 하고, 생산 공정을 이렇게 갔을 땐 좀 문제가 있고,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어우러져 가지고 이런 밀도가 높은 배터리 셀을 내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4년이 지나서야 좀 이렇게 내놨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좀 해결이 된 상태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LG NCM 배터리는 그렇게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델 Y 주니퍼를 사야 되는데 테슬라 보니까 BMS A079 오류가 있다, 셀 오류가 있다. 이 주니퍼하고는 다릅니다. 주니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NCM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는 예전 미국산에 들어가던 파나소닉 배터리가 문제다라는 거, 배터리가 아예 다르다라는 거,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밀도가 이제 증가해서 과거의 파나소닉 수준의 이런 에너지 밀도를 갖게 됐으니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주행거리를 좀 늘리고 있는 거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주니퍼 인증 새로 받은 거 저번에 말씀드렸고, 오늘 또 보니까 주니퍼 뿐만 아니라 모델3 롱레인지도 새롭게 인증을 받았습니다. 복합으로 해서 517km를 받았는데 지금 받은 게 488km죠. 근데 이게 517km로 증가한다. 예전에 미국산 차 롱레인지 보셨던 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인증 기준으로 525km였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산이 들어오게 되면서 갑자기 주행 가는 거리가 확 줄었었는데 그 차이가 다시 한번 줄어드는 그런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LG 배터리, 우리나라의 훌륭한 배터리 기업이니까 이렇게 문제 이슈 없게 좀 잘 됐길 좀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모델3 프레스 롱레인지는 아시다시피 후륜구동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사 보고 오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테슬라가 LFP를 버리는구나 하시는데, 뭐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리죠.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롱레인지 후륜구동 모델 팔고 있었다 이미. 그렇다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단종시켰냐? 아니죠. 미국은 이 EV 텍스 크레딧 때문에 LFP 배터리를 탑재한 이 모델을 만들지 않는 거고요. 반대로 유럽 같은 경우는 RWD 리튬 인산철 배터리 모델, RWD 롱레인지 모델 둘 다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버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모델3 롱레인지 관련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모델 같은 경우, 저도 관심이 있는 모델은 모델 Y L 아니겠습니까? 얘 주행 가는 거리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나왔습니다. 네, 배터리 용량은 82kWh 매럴이라고 나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인증 결과 보고 아니 뭐야 배터리 용량 안 늘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 가용 가능한 배터리가 증가를 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으로 보면은 얘는 유저블 캐패시티의 가능성이 높고, 아마 우리나라식 인증으로 봤을 때는 한 80
87kWh 그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이번에 신형 LG 배터리가 들어간 롱레인지급의 배터리 유저블 캐패시티가 78kWh라고 말씀드렸죠. 얘보다 한 4kWh 정도를 더 쓸 수가 있다.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휠베이스가 증가하면서 그만큼 셀을 더 넣을 수 있고 팩 자체를 그렇게 설계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중국 인증 기준으로 751km가 나왔는데 이 정도면 어느 수준이냐? 바로 기가 막히게 모델 Y 현행 롱레인지 그 인증 결과랑 거의 유사합니다. 휠베이스도 커지고 무게도 증가하면은 당연히 주행 가는 거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배터리를 좀 더 집어 넣음으로써 이를 좀 보전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는 현행 모델 Y 롱레인지랑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배터리 용량과 이 주행 가는 거리 말고도 나와 있는 정보도 한 번씩 또 업데이트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모델 Y L 같은 경우에는 풀 플랫이 가능한 2열, 3열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한 거냐? 대단하기보다는 좀 테슬라에서 좀 약간 좀 기대하지 못한 거였냐라고 하면은 기존의 2열 시트가 독립 시트로 됐었던 차가 있습니다. 바로 모델 X죠. 모델 X 6인승 시트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캡틴 시트라고 하죠. 이렇게 단독 시트가 있습니다. 지금 모델 Y L에 들어가는 2열 시트가 단독 시트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하죠. 근데 이 모델 X의 6인 시트에 2열이 폴드가 안 됩니다. 그냥 얘가 등받이가 그냥 고정입니다. 고정. 그래서 접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델 X를 사시는 분들 중에 차박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6인승을 일단 제외를 하고 시작하죠. 이거 접히기만 하면은 차박하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접히지가 않으니까 이거 트렁크랑 이 3열 접어가지고만 차박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크지만 2열을 못 쓰다 보니까 차박을 하기 좀 애로사항이 있었죠. 근데 모델 Y L 같은 경우에는 2열이 캡틴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완벽히 폴딩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어디서? 중국의 임원분이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델 X의 6인승 시트보다 좀 더 좋은 이거면은 반칙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차박이 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좀 희소식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에서 테스트하는 영상도 나왔는데 이게 딱 봐도 정말 커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크기가 확실히 좀 육중한 느낌이 들죠.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천장 높이도 조금 더 올라갔고 그런 식으로 해서 3열을 만들어냈다. 이 3열의 공간감 그리고 2열의 독립 시트의 공간감이 어떻게 될지 너무도 기대가 됩니다. 정말 너무 기대가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가격인데 뭐 가격이야 뭐 예전에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대략적으로 한 1000만원 정도 비싼 수준에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모델 Y 롱레인지가 6399만원 그쯤 하죠. 근데 이제 모델 Y L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 있는 정보로는 별도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 모델이나 RWD 모델이 나오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 그냥 다 롱레인지 듀얼 모터로 나오게 될 것 같은데 1000만원 정도 비싸면은 한 7400, 7500 정도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가격과 우리나라 가격이 거의 크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정도 가격에 팔리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정도면은 굉장히 저는 상품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이 7, 8천만 원대 전기차 중에서도 좀 큰 차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대안이 그 두 가지죠. EV9하고 아이오닉 9인데 여기에 모델 Y L이 참전하는 것이죠. 네, 물론 이 실내 사이즈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아이오닉 9 이런 거를 따라가기는 어렵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아이오닉 9 수준의 막 그런 엄청난 공간감을 막 필요로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를 왜 사야 되나 이걸 사고 싶다 이런 심리가 뭔지 보니까 공간감 그리고 짐 많이 실을 수 있는 거 독립 시트 이런 거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가족이 저까지 해가지고 3명이니까 굳이 막 6인승 살 필요 있겠습니까? 근데 가끔씩 이제 뭐 가족들 뭐 저희 어머니라든지 장모님이 이렇게 뭐 태울 수도 있고 그럴 때 잠깐 쓰고 평소에는 그냥 넓게 쓰는 거죠. 쾌적하게 뭐 유모차 같은 것도 딱 실어놓고 3열 시트 접으면 어마어마한 공간이 나올 거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SUV를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카니발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큰 차가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사실 다둥이만 카니발을 사는 게 아닙니다. 애가 한 명인 분들도 카니발 엄청 많이 끄시지 않습니까? 네, 물론 카니발은 이 2열이 옆으로 열리는 게 이게 사기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우리나라 환경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 저도 아마 모델 Y를 사게 되면은 언제 살지 모르겠지만 집 사야 돼가지고 저는 아무튼 사게 되면은 이 L 버전을 살 것으로 저는 뭐 정했습니다. 이게 다만 이게 우리나라에 나와야 되는 건데, 이 중국에서 롱휠베이스는 우리나라에 안 나오지 않느냐, 그냥 중국 내수용이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좀 이야기가 다르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나와 있는 펌웨어 코드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이거는 중국 내수용만은 아닌 것 같다. 이게 미국에서도 생산이 될 거고 유럽에서도 팔릴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기대해 봄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이거 롱힐 베이스, 어차피 베이스가 비슷하더라도 롱힐 베이스로 만든 이 왁구가 있는데 중국 내수용으로만 이렇게 냅두진 않을 거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기대해 봄직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어디 제가 레딧에서 봤나 어디서 봤나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추천도 안 나가지고 못 보여드린 게 좀 죄송한데, 가능성으로만 봐주세요. 이게 아무래도 이 모델 Y 6인승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휠베이스가 증가를 하고 그리고 3열이 생기는데, 이 승차감을 또 잡아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6인승이다? 그러면 가족용입니다. 얘는 스포츠 성향만 이렇게 막 추구할 만한 그런 차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2열 그리고 3열의 승차감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잡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주파수 감음형 댐퍼 가지고 이걸 다 커버할 수 있냐? 네,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차량 무게도 증가하고 3열 어떻게 잡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자식 댐퍼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CDC 댐퍼가 들어간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CDC 하면은 Continuous Damping Control이라고, 그냥 뭐 말 그대로입니다. 도로 노면이 어떻든 간에 그냥 일관된 그런 승차감을 보여준 겁니다. 어떻게? 전자식으로. ECU가 이 노면 상태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댐퍼의 이 담력을 조정해 주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이게 고급차 그리고 승차감이 좋게 만들려고 하는 차들에게는 그냥 필수입니다. 필수. 이게 안 들어가고서는 이 모든 노면에 대한 대응을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테슬라나 뭐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도 이제 모델 S, 모델 X 말고 3Y급에는 이 주파수 감음형 댐퍼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모든 환경에서 그나마 좀 최적화해가지고 담력을 설정할 수 있게 이런 댐퍼를 넣기는 했지만,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적에는 이게 전자식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런 전자식 댐퍼가 들어가면은 어떤 노면에서든지 훌륭한 승차감을 내준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델 Y L급에서는 전자식 댐퍼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있는데, 실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승차감을 잡기 위해서. 만약에 이 전자식 댐퍼가 안 들어가면은 아마 3열은 정말 승차감이 안 좋기로 누구 태우기 힘들 정도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마냥 풀어버리면은 너무 출렁이고 하니까 되려 멀미를 유발할 수 있고, 이거를 또 잡아놓으면은 단단해가지고 또 단단한 대로 이야기가 나올 거고, 이거를 해결한 거는 CDC밖에 없다. 뭐 에어서스는 좀 너무 간 것 같고 CDC 정도로 이렇게 합의를 볼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출처를 못 찾아가지고 좀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모델 Y, L 그리고 모델 3 플러스 롱레인지 중국의 인증 결과를 통해서 나온 정보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 섞어가지고 좀 궁금한 부분을 좀 긁어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째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테슬라를 사면서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완성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알리익스프레스에 테슬라 물품이 정말 많은데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다. 전익남이 좀 추천하는, 저라면은 무조건 사는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알리 링크를 이렇게 걸어뒀습니다. 네, 제가 억지로 추천하는 거 없고요. 저라면 진짜 살만한 것들, 그리고 저도 안 쓸 건데 광고 때문에 억지로 넣고 그런 건 전혀 없으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